많은 단체가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이 종북 좌익들의 그 반국가적 활동 실상을 주로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직 현황은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내 종북 좌익 세력하고 북한하고는 어떠한 관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떠나서 주종관계에 있는 거죠. 주종관계.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이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환반도를 적화토리한다는 게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의 공식 목표인데, 바로 이러한 대남 전략에 충실하게 부응해서 남한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종북 좌파 세력이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일찍이 김일성이가 64년 2월 27일 날 그 조선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위 그 전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통일시키기 위한 3대 혁명 역량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그 첫째는 이제 북한 내부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라. 두 번째는 남조선 내부의 혁명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국제혁명 역량이 강하다. 이 세 가지를 설정하는데, 여기서 바로 김일성이가 제시한 남조선 내부의 사이비 혁명 역량을 강화를 하면서 직접 김일성이가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북한하고 국내 종북 좌익권하고의 일정한 연결고리에 바로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김일성이가 말했습니다. 남조선 내부의 사회혁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을 지원해야 된다. 여기서 김일성이가 말하는 남한 내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라 바로 친북 좌익 운동입니다. 주사파 같은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내부에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죠. 주사파라는 친북운동 그룹이 이미 벌써 8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김일성의 지침이 교시가 완전히 지금 뿌리 잡은 겁니다. 두 번째, 남한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라고 했어요. 김일성이가 말한 남한 인민의 정치 사상적 각성은 뭐냐? 바로 남한 인민을 자유민주 사상이 아닌 주체혁명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우리 내부에 주사파라는 운동 조직이 생긴 것도 바로 이 김일성의 지침이 이미 몇 개 들어간 거죠. 종북파라는 종북세대라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활개치는 것도 바로 이 남한 인민의 정치 사상 각성이 이미 달성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혁명당을 결성하고 통일 전선을 구축하라. 이 혁명당이 뭡니까? 그동안의 통일혁명당, 인혁당, 민족민주혁명당, 일시회동, 많은 조선노동당, 중부직 등 있었죠. 바로 이 김일성의 기령이 이미 우리 내부에 이미 구축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일성이 말했죠. 남한 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바로 반혁명 역량, 북한이 하는 혁명을 반대하는 역량을 거세라. 그래서 첫째는 뭐냐? 국군을 와해 전투시켜라. 우리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소위 괴뢰군 와해 전투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두 번째, 대공수사기관, 소위 그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소 같은 이러한 대공수사기관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약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제도적인 역량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지금 말이죠.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 때 정부가 앞장서식을 해줬어요. 자, 군을 와해시킨다고 2030 국방개혁에서 군 사기를 떨어뜨려버리는 거면, 그 다음에 안보수사기관 과거서 한다고 해서 다 과거의 대공사건들 조작이네 뭐네 해서 말이죠. 이 소위 안보수사기관의 소위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과 이 대국민을 약화시켜버렸죠. 국가보안법을 대통령이 없애라고 하고 말이죠. 이게 간첩들이 해야 될 일을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부가 소위 개혁정치라는 이름으로 앞장서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김일성이가 지시한 대남 공격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종북과 소위 그 북한과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 주종관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아까도 우리 김구섭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국방위 직속으로 정찰총국을 구성하면서 20년 동안 당 작전 보장을 하던 오국예를 갖다가 국방위원장으로 맡아놓고 대남 담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밑에 작전국 정찰, 이번에 소위 천안 사건 일으킨 관한 정찰총국이죠. 왜냐하면 그 천안 사건 일으킨 연합국 잠수정을 가진 그 소속 기관이 북한의 정규 해군이 아니라 바로 정찰총국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225부가 뭐냐면 남한의 간첩을 난파시키는 그 대외납부라는 부서인데, 이 부서
그 다음에 통일전선부 이러한 부서를 통해서 하는데 국가안전 보위부도 집화관청을 보내서 원장을 정해줘. 또 소위 그 조중노동당 중부적단 구국전선 1심에 같은 대헬라부 통전부를 통해서 직접 종북 세력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의 이러한 연결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 사례는 여러분께서 이 종북 세력들이 주장하는 지휘 주장을 보게 되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각종 사건, 1심의 사건이라든지 강승 사건, 7천년대 범민 사건 등에서 이번에 우리민족 통일추진위원회 연방통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이 국내 종북 세력들이 직접 북한의 기쟁에 의해서 건설되거나 실현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1심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대일라부한테 포섭된 이 마이클 장이라는 장민호가 직접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두 번 왔다 갔다 했죠. 지원을 받고 민주노동당을 장악해서 국내 이 제약권을 장악하다가 적발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연방통주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상 이 연방통주 사건은 2006년도에 우리 경찰청에서 강승전 간첩 사건을 할 때 이미 이걸 빼부숴야 되는데 그때 못 빼부셨습니다.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 강승정이랑 이 범민혁 남측본부의 이 고문 부의장 맡고 있는 이 강승정은 북한 통일연수부 소속의 제1공작인 박용희한테 이미 포섭이 되고 캐나다에 있는 공작은 이 강민철, 강변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이 지령을 받고 직접 연방통추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연방통추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 때문에 3번이나 판단민족 연방통일연구회라든지 이런 명칭 가지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민족 연방통일추진을 만들었어요. 이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방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소위 종북파의 원로들이 오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사법처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의 오비들은 정리가 되는데 노무현 정부 하에서 당시 이걸 우리가 적발을 하고 치려고 했는데 이 위에만 하라, 밑으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에 연방통추를 깬 겁니다. 연방통추가 메가다 동상 파괴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북한 기능받고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그 다음에 범민혁 남측본부라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경원이가 범민 남측본부의 중앙위원이지만은 이게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라 북한의 통정부 산하에 이 기령을 받고 김지선이라고 범민혁 북측본부의 중앙위원인 김지선이 직접 연락을 받아가지고 범민혁 남측본부를 운영하면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생적인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돼가지고 북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들의 이 지휘 주장을 보게 되면 북한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저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국내 한총련 7천년대 범민혁 남측본부 연방통추가 발행하는 문건하고 북한 노동신문이나 북한 반대민들의 방송문을 딱 비교하면요. 토시하는 자가 들립니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된 사안인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죠. 첫째, 이 종북 사익세력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다 하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이건 식민지 허수아비 정권이다. 4대 매국 정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부하고 자본을 타도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은 일부 정치인이나 집권당 정치인이나 체제 있는 분들이 무슨 말 하냐면 자꾸 국민 통합을 얘기합니다.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들은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와 이 자본주의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고 타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의 범위를 넘어선 세력입니다. 이것은 소위 실정법을 위반한 사법 처리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하고 자꾸 통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민족 사회통합수석에 대해서도 우리 자유민주당이 이렇게 일제히 반대한 이유도 그분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하겠다. 이런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세라고 통합하겠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라고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없었어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 미친 조건이다. 이 미친 조건이 뭐냐면 미국과 친한 조건도 있지만 맛이 같다 미쳤다 이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부시 대통령 사진하고 이명박 사진 걷어놓고 말이죠. 이게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북한은 뭐냐?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바로 김일성 부대한 위대한 민족의 용수다. 김정일 장군을 통일 대통령 모시다. 이게 걔들 문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김성욱 기자가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조갑제다 특별한 우파 사이트에다 많이 올려놔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종국 자위권이 주장하는 최대의 현안이자 당경 목표는 뭐냐? 바로 2012년에 통일 강성대국을 결성하자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